어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43세의 한 팔로워가 절박한 심정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7년간의 결혼 생활 후 그의 아내가 어느 화요일 아침 갑자기 일어나더니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인생을 낭비했다고, 너무 늦기 전에 진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주 후 그녀는 30세의 필라테스 강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은 버려졌고 한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수십 년간 쌓아온 가정이 단 15일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수천 개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가족 전체를 폭발시키는 감정적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사회가 이것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여성의 권한 강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이름으로 부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을 파괴하는 잘못 다뤄진 실존적 위기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가정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모두가 보지 못한 척하는 동안 말입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년 동안 불 위에 있던 압력솥과 같습니다. 그 나이대에 도달한 모든 여성은 잔인한 심리적 과정을 겪습니다. 유한성의 인식입니다. 거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몸이 변했고 아이들은 자랐고 더 이상 그녀에게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내 인생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 질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것에 어떻게 답하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숙하게 그 위기를 처리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파괴적 보상 모드라고 부르는 것에 빠집니다. 이것은 배관 전체를 부수면서 누수를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면서도 끔찍합니다. 모든 죄책감과 좌절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남편은 그녀의 꿈을 빼앗은 억압자가 됩니다. 결혼은 그녀가 날아오르는 것을 막은 감옥이 됩니다.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수년간 쌓은 모든 것이 긴급히 바로잡아야 할 실수가 됩니다. 성장과 폭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은 당신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중요한 것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폭발은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족은 불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해에서 마법처럼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딜레마에서 마리나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2세, 18년간 결혼 생활, 2명의 10대 자녀. 그녀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따라가고 남편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독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명도 없이 새벽에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을 바꾸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통제했어요.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년 동안 지속된 트라우마적인 이혼, 치료를 받는 아이들, 학교에서 불안과 행동 문제 발생. 그녀는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비싼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유의 사진을 올리지만 고독이 너무 귀가 먹먹해서 새벽에 친구들에게 울면서 전화를 겁니다. 개인 트레이너는 그녀에게 아이들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3개월 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페르난다와 대조해 보십시오. 같은 나이, 같은 가족, 상황.
실존적 위기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도 공허함을 느꼈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단지 엄마와 아내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성인답고 정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내가 맡은 역할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재발견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내와 지원이 필요해요. 오늘날 3년 후 페르난다는 오래된 취미에서 시작된 자신만의 컨설팅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치료와 부부 치료를 받습니다. 1년에 2번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새로운 취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외모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은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더 완전한 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위기를 파괴의 정당화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처리했습니다. 마리나와 페르난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개인적 성장과 가족 파괴를 분리하는 정서적 성숙함. 한 명은 진화를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혁명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다리를 건설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신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히 이상한 태도나 누구나 겪는 지나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절대적인 레드 코드입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8가지 패턴을 공개하겠습니다. 내부에서 관계와 가족 전체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흰개미처럼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빠르게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구하는 것과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파트너에게서 이러한 패턴 중 3가지 이상을 확인한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최대한 긴급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첫 번째 파괴적 패턴, 영원한 희생자의 담론입니다. 그녀는 관계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함께 행복한 순간, 공유한 성취, 극복한 어려움으로 건설한 결혼이 이제 중세 감옥이 됩니다. 그녀가 기르기를 좋아했던, 갖기로 선택했던, 기쁨이었던 그 아이들. 이제 그녀의 꿈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은 무거운 사슬이 됩니다. 제가 항상 듣는 실제 예시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내 경력을 희생했어요. 나는 진짜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을 우선시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엄마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아를 외주화하는 여성들을 비판했습니다. 치명적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상황에 영원한 희생자로 자신을 볼 때 모든 파괴를 정당한 해방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녀가 파괴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녀를 억압한 사람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위험한 패턴, 잃어버린 시간 증후군입니다. 나는 아내와 엄마가 되면서 내 젊음을 낭비했어요. 완전히 늙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해요. 나는 지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후회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차이점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폭발시키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제 고객 중 한 명, 칼라라고 부르겠습니다. 44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험을 살고 싶어서 남편을 떠났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이 방해했던 경험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우울하고 혼자이고 여행할 돈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녀가 버린 것과 같은 가족 가치를 가진 더 젊은 여성과 인생을 재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복하고 싶었던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할 가능성 없이 진짜로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렌을 울려야 할 패턴, 필사적인 외부 검증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상처받은 자아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강요된 행복의 진열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진은 확인에 대한 필사적인 탐색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뻐요. 나는 욕망의 대상이에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관련이 있어요. 댓글이 실제 대화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좋아요가 자존감의 온도계가 됩니다. 매일 비키니 사진을 올리는 40대 여성은 자신의 몸을 축하하거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자신을 검증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의 검증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실질적 결과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인터넷상의 낯선 사람들의 좋아요에 의존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노예가 됩니다. 네 번째로, 미숙함을 외치는 패턴, 늦은 청소년 행동입니다. 대학생처럼 새벽까지 파티, 나이에 부적절한 옷, 20년 어린 여성들과 경쟁하려는 시도, 17세인 것처럼 인생을 즐긴다는 담론. 여러분, 이것은 보수주의나 도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함과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반항적인 10대처럼 행동하는 가족의 어머니는 심각한 정서적 퇴행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15년 또는 20년 어린 여성들과 직접 경쟁하기 시작할 때 최대 경보 신호입니다. 멘토, 영감 또는 그들의 모범이 되는 대신 말입니다. 성숙한 여성이 자신의 딸이 될 수 있는 소녀들의 경쟁자가 될 때 자신의 나이와 인생 단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뭔가 깊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성 패턴,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유독한 우정입니다. 실존적 위기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는 그녀의 눈을 현실로 열어주었다고 하는 이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감정적 마약 밀매상처럼 기능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위장된 순수한 파괴인 자유의 마약을 판매합니다. 불만을 먹이고 반란을 장려하고 무책임을 정상화합니다. 당신의 결혼을 구할 수 있는 황금률입니다. 성장 대신 파괴를 장려하는 친구를 깊이 불신하십시오. 의사소통 대신 분리를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책으로 파는 친구를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쌓아온 것을 파괴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유독한 친구는 자신의 정서적 비참함에서 동반자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를 부식시키는 패턴, 파트너에 대한 갑작스러운 경멸입니다. 그녀의 사랑이었던, 파트너였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남자가 이제 지루하고 야망이 없고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진화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는 렌즈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프지만 말해야 할 가혹한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더 크게 느끼기 위해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할 때, 자신의 불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무자격하게 만들어야 할 때, 문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능력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에 기반한 패턴, 마법의 재시작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예요. 이제 진짜로 행복할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마치 행복이 주소, 결혼 상태 또는 동반자를 바꾸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말할 용기가 없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문제, 불안, 두려움, 좌절을 가는 곳마다 가져갑니다. 지리적으로는 풍경을 바꿉니다. 심리적으로는 똑같은 파괴적 패턴을 가진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패턴,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 새로운 진정한 나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될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억제하지 않을 거예요. 정직한 번역입니다. 이제 나는 내 자녀를 포함해서 누구에 대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나는 충동을 진정성이라고 부르고 이기심을 자기애라고 부를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은 진정한, 성숙한, 건강하고 기능적인 나는 의식적으로 맡은 책임, 성실하게 유지되는 약속, 특히 당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개인적 성장으로 위장한 유치한 충동성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할 때, 그것이 지나갈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두려워서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폭발시킬 폭탄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족 전체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나중에 깊이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영구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적 이별의 정서적 상처를 짊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실망, 실패감, 다시 신뢰하기 어려움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찾던 자유가 너무 비싼 환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진실입니다. 이러한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위대한 해방 2년 후에 혼자이고 후회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필사적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파괴된 가족은 쉽게 재건되지 않습니다. 깨진 신뢰는 복원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은 빨리 잊지 않습니다. 일부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억에 새겨야 할 3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상, 불가능한 진실. 40세의 실존적 위기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피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해방적 진실. 진정한 개인적 성장은 결코 건강한 관계의 파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해결책으로 포장된 고통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함을 정의하는 진실.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은 책임을 맡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소년 환상을 쫓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후 통첩입니다. 파트너에게서 이러한 신호를 보고 있다면 편안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적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그 위기를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여성이고 이것을 보고 있고 일부 점에서 자신을 인식했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2번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건설하고 싶은 삶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잔해 위에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의식적인 확장이지 파괴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더하는 것이지 빼는 것이 아닙니다. 40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진실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긴급히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아프지만 관계와 가족 전체를 구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성숙한 진화 또는 충동적인 파괴. 하지만 이 최종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충동적으로 태운 일부 다리는 결코 재건되지 않습니다. 일부 결정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정의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